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6일 오후 4시 21분입니다. 정과사범 특히 무고 전문가인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충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고 전문가면은 국민들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음주로 벌금 받은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을 음주운전하듯이 할 것 아닐까요?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를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깽판을 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제 말이 과장인지 아니면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글을 유심히 들으시고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겨냥해 가지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로서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래도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 후보 같다고 주장했는데 읽어보니까 과연 무고 전문가다운 글입니다. 좀 저질이지만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대출 수사 봐주기 의혹 진상 밝혀야 하라는 이 엉뚱한 글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011년 대검찰청이 부산저축은행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는데 당시 수사 주임검사는 중수이과장 윤석열 후보였다. 그 뒤부터 바로 소설이 나옵니다. 이 후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5개 계열은행을 통해 약 4조 6천억 원을 불법 대출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대장동 관련 대출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개발이 추진 중인데도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정부 방침에 반하여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업자들에게 2009년 11월부터 토지 매입 자금 등으로 무려 1155억 원을 대출했고 수사에서도 제외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모든 대출금을 수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를 하는데 특히 정부 방침에 반하는 사업을 하는데 왜 대출을 했느냐.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골라서 감옥에 보낼 것 아닙니까? 정부 방침에 반하는 사업에 왜 대출을 했느냐. 그것을 따져가지고 수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서 이재명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로 이 대출을 일으킨 A씨가 대검 중수부 수사에 대비하려고 검찰 출입 기자 김만배 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한다며 대장동을 매개로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등장한다고요? 자신이 멋대로 쓴 소설이나 꿈에 등장하는 것이지 이 세 사람 이름이 범죄 수사 보고서에 나옵니까? 판결문에 나옵니까? 공소장에 나옵니까? 기사에 나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이 구속될 거라고 억측을 합니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이어서 이렇게 또 소설을 씁니다.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이고 김만배 씨 누나는 윤 후보 부친 저택을 매입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고 그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거액의 퇴직금을 받기로 됐고 회사 보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1년의 관계를 서술합니다. 이게 전부 다 자기가 설계했다고 자랑하는 대장동 사업에서 떼돈 번 그 돈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자기 얼굴에 지금 침 뱉기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참 적반하장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확실히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박 전 특검 인척에게 화천대유 돈 100억 원이 넘어갔고 그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넘어갔다는 보도도 있다. 로또 당첨 확률보다 어려운 이런 우연이 윤 후보와 박 전 특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된다고 상상을 넘는 공상을 펴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가해자 입장이면서 무슨 배임 혐의의 가해자 입장이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딱
표변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적인 점들을 연결하여 삼류 추리 소설에도 못 미치는 글을 쓰고는 윤석열은 구속될 것이라는 주장. 이게 사법시험 합격자의 글이라니 이 글은 확실히 그가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은 민간 개발을 추진하며 개발 이익 100% 독식하려 했고 이재명은 이들과 싸우며 개발 이익 100% 환수하려다 50 내지 70%를 환수했다. 토건 세력 몫으로 개발 이익을 나누어 가진 건 국민의힘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누군데요? 토건 세력 몫으로 개발 이익을 나누어 가진 건 국민의힘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누구라고 특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재명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억지를 부리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한반도에서 이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부르는 사람 무리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이재명파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범죄자와 국민의 차이가 허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편에 서면은 범죄자도 결백한 사람이 되고 반대편에 서면은 무고한 사람도 범죄자가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다 이런 식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가지고 수 틀리면은 다 잡아넣겠다.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문제는 현실과 상상을 오고 가는 이런 불안한 정신구조를 가진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면은 국민들은 전쟁과 평화 사이의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자면은 정과사범 그 죄목을 보셔야 합니다. 무고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무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이 잘못했다고 씌우고 남이 저지르지 않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감옥 보내려고 하다가 들켜서 혼이 나는 경우가 무고죄거든요.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를 때를 지어가지고 하는 걸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그때 음주운전 알코올 수치가 거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사사칭의 공범, 그것보다 더 큰 거는 그가 저지른 이런 범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진실된 사과를 하지 않고 좋은 일 하다가 의로운 일 하다가 저지른 무슨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확실한 것은 범죄자가 용기 백배 해가지고 성실한 국민들을 압박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임을 이재명이가 이 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정과사범이 대통령이 되면, 무고 전문가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재명이 미리 글을 써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글을 선택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국민들이 책임져야 되죠. 문명국가에서 오늘 쓴 이 글이 공개된다면은 문명국가라면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가 없어집니다.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인지 아닌지.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고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국민들이 또 속을 것이냐, 그리하여 개돼지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년 3월 9일 국민이 국민을 심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